반갑습니다. 국거처 사부 송관종입니다. 투자자들은 모두가 성공 투자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신만의 항로를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의 나침판이 될 국거처에서는 여러분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전략과 좋은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해답을 오늘 국거처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의 흐름을 한번 보죠. 자,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가 저가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미증시에 들이운 검은 그림자는 뭐예요? 4월 2일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그 날을 지금 약간 불안감이 증폭이 되어 있죠. 자, 트럼프가 해방의 날로 규정을 한 4월 2일이 가까워지면서 시장은 혹시라도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때문에 글로벌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서 미국은 성장률 둔화, 인플레이션 상승 이런 가장 안 좋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우리는 이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치를 뭐 나이키나 페덱스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난 금요일 날은 좀 빠졌던 것은 저점은 빠졌던 것은 이제 쿼드러플 이칭 데이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는 거죠. 자, 다들 상호 관세 부과일을 앞두고 몸을 사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다음 주 미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번 주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약간 시장이 흔들리기도 하고 반등도 나왔죠. 다음 주에도 이와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 이렇게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까지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월요일 날은 이제 제조업 지표 서비스 PMI 발표하게 되는데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 날 이제 확정치가 발표돼도 GDP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금요일 날 PC가 발표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약간 자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자, 근원 PC는 0.3. 보통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것은 0.17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상향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월 달에는 전월 대비해서 2.6% 상승했는데 이번 달에 2.7%로 소폭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핵심 뭐냐? 자, 일단 PC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강해졌을 때 GDP 확정치가 예비치보다는 안 좋게 나온다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될 것이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해도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보다는 일단 반등도 하고 눌러주는 이런 이제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주간 단위로해서 지금 4주째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조정을 받고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부과는 하겠죠. 다만 부과되고 나서 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가야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시도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국내 시장 미증시보다 강한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고 청개구리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이 올라가도 아니 빠져도 우리는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이번 이제 4월 달 3말 4초에 탄핵 리스크가 해소가 되겠죠. 누가 됐든 뭐 그게 가결이 됐든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트럼프 관세 별거 아니네. 이런 이제 기대감도 형성이 됐고 이미 반영이 된 측면이 있죠. 자, 특히나 이제 여기 이제 장기 이평선 120일선인데 120일선이 충분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밑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자들은 안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상승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약간 눌림목을 한번 줄 수 있다. 요때 이제 2차전 코스닥이 좀 강해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최근에 코스닥이 2차전지도 좋지도 않고 반도체 옐로우 칩들도 치고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구간에서 알테오젠이나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움직임인데 다음 주에는 주 초에도 약간 눌러줄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 중반 이후에는 반등을 시도하고 또 그때 이제 코스피는 약간 눌림목을 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는 미증시와 디커플링을 이룬다. 그건 달러 약세 때문에 기인한 것이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시소 게임을 벌인다.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빠지고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는데 다음 주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은 문자 상담이든 종목 상담이든 종목을 많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로 전화를 돌리셔가지고 남겨주시면 자세한 전략 그리고 명쾌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못 간다 언제 간다 이렇게 확실하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꼭 전화 또 문자로 많이 신청해 주시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나 또는 유망 섹터를 종목까지 콕콕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의 주요 업종들에 대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기나긴 겨울을 마무리를 하고 봄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한 12%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수출도 증가를 하는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나긴 겨울을 마무리하고 봄의 문턱에 접어들었다. 여러 가지 이제 호재도 많죠. 뭐 글로벌 시장에서 불어오는 마이크론의 훈풍,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사직생 발언하면서 분기탱천하는 그런 움직임도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이재명 또 이재용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 잘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국내적으로도 좋은 움직임이 나와서 반도체가 당분간은 강세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 반도체가 강세로 보이게 되면 2차 전지는 항상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도 이제 남자 보면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분명히 이 친구를 이기는데 이 친구는 저한테 못 해봐요. 근데 이 친구한테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삼각 함수가 있는데 반도체가 올라가면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이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최근에 약세를 보인 거죠. 근데 2차 전지는 바이오하고는 또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 바이오 관련주들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미국의 약가 정책이죠. 약가를 인하하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겠죠. 또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줄줄이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럼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이 좋은 움직임이 나오죠. 더불어서 플랫폼 관련주들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한테 2조 원 기술주를 또 추가로 단행했죠. 이건 뭐냐면 새롭게 이제 특허를 받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신규 상품으로 해서 신규 의약품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형만 변경을 하는 거죠. 정맥 주사를 맞는 걸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이런 것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주들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갑니다. 자, 반도체나 기타 주요 섹터들이 안 올라갈 때 주로 이제 조선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올라가죠. 물론 조선주들은 최근에 보면 신조선 발주량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업 관계, 자, 우리가 대중국 압박 전략을 하려면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 도와다오. 그것 때문에 치고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약간 탄력이 둔화된단 말이에요.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경계감이 발동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LNG선 수요는 알래스카 LNG 개발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계속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약간 위축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재정비를 통해서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럼 자동차 업종은 어쩔까요? 자동차 업종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기나긴 겨울을 마무리를 하고 변볕이 살짝 드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공매도가 진행이 되죠. 그럼 공매도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은 때리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또 바스켓에 담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이제 산업 기상도를 살펴봤는데, 자,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은 어떤 걸까요? 과연 저들이라고 항상 옳은 길을 갈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 이제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번 주 전차 군단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전차 군단을 주로 매수를 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고점에 있어서 약간 탄력이 둔화된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그룹주를 여전히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현대중공업도 약간 빠지고. 자, 우리 정우 캐스터, 외국인들, 기관들 이렇게 이제 매수 중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는데, 네. 이 중에서 최근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외국인 매수 중에서 워스트와 베스트를 하나 선정 한번 해주시죠. 일단 베스트부터 꼽아보자면 오, 삼성전자가 아닐까요? 1순위에 있는 삼성전자일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모건 스탠리가 네, 이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를 공개한 다음에 한 6개월 이상 지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20일에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또 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 역시 이제 분석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한번 봐볼까요?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 움직임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최근에 잘 보이지는 않겠네요. 이쪽에 있어서 지금 1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를 팔고 있는데, 우리 정우 MC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지난번에 121선 돌파했으니까 이번에는 한 1년에 해당되는 241선으로 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감이 약간 떨어지는데 확실해요? 그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우 MC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다음번에 올라가면 요 241선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수는 좋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보면 정배열되어 있죠. 60, 22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22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약간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 매도는 괜찮은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은 그닥 좋지는 않고, 또 현대차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매수세는 전차 군단의 매수는 좋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워스트를 하나 뽑는다면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워스트는 아무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왜요? 이게 또 기습적으로 유상증자를 발표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예. 21선을 하향 이탈한 게 아닌가. 오.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파란 굵은선 22선. 그렇죠. 네. 생명선이죠. 주가의 생명이 약간 좀 떨어졌다. 그래서 생명력이 좀 떨어진 상태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은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좋은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95점을 줄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서운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100점 안 줬다고? 네. 네. 아무튼 잘 분석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PPT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의 매수는 좋단 말이에요. 왜 매수를 했을까? 모건스탠은 지난번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겨울이 닥친다 이렇게 하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맸죠. 감산 효과 통해서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또 중국의 AI 설비 투자 증가하면서 가격이 좀 올라갔죠. 또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산 효과를 통해서 낸드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 야, 우리가 리포트를 잘못 쓴 거 아니냐. 그래서 목표 주가를 7만 원, 삼성전자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분기 탱천 발언이 시장을 또 압도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치고 올라갔거든요.
자, 우리가 오만전자 말이 되냐? 그래서 사직생 발언했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제를 앞둔 결의를 우리도 가져가자. 이렇게 하면서 튀어올랐고, 아까 우리 정우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 마이크론 A상이 좀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반도체 업계 풍향계인데 좋아지겠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됐죠. 여기다 삼성이 이제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요? 바로 젠슨왕이죠. 자, 차세대 GPU 블랙엘에 대해서 삼성이 HBM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면서 삼성의 주가에 불을 땡기고 있습니다. 여기다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 정우 MC 캐스터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41선까지 상승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치고 올라갈까요?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야, 반도체 어려운데 우리가 좀 지원해 줄게 해서 연구직은 주 52시간 예외를 줄 수 있고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뭐 용수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스처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반도체 훈풍을 실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당분간 시장에 주를 이루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이제 이게 수치로 나타난 거죠. 뭐 수출도 12% 증가하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만 좋을까요? 그건 아니고 아까 그 SK 하이닉스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HBM4 샘플을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제공을 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의해서 자동차도 매수를 했죠. 자, 그럼 자동차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 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죠. 공매도가 진행이 되면 자동차 관련주들은 또 시장의 곽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때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공매도를 이제 진행하면 자동차 업종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동안에는 뭐 관세나 실적 이런 피크와 우려 때문에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나 뭐 또 현대모비스나 이런 것들은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해도 된다. 자,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업종 중에서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있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제 미국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날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업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대체적으로 옳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는데 매도 업종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바이오도 매도를 했고 또 은행주, 기타 매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이쪽으로 가면 좀 헷갈리시니까 쭉 하고 있다가 차트를 한꺼번에 외국인 기관들 종목들을 쭉 봐드리도록 할게요. 대중 없어요. 그냥 반도체나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매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유한양행은 이번에 유럽 페어마켓에서 요 초록을 공개하는데 분명히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단 말이에요. 임상 3상 데이터가 좋고 또 최근에 뭐 미국에 의해서 유럽이나 이쪽에 이제 풀무거가 득하고 좋은 흐름이 나오는데 외국인들은 왜 바이오를 매도했을까요? 그리고 외국인이 바이오를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삼파 사랑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또 셀트리온 사랑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이오 관련주들은 일단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난리 전쟁통에도 주사 맞고 약은 먹어야 되잖아요. 성장률이 떨어져도 바이오 관련주들은 잘 치고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진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또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서게 됩니다. 자, 좋아, 금리 인하 해줄게. 금리 인하의 핵심 수혜주는 바이오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이나 또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는 이런 이제 움직임 때문에 좋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해도 될까요? 이따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60선이 받치고 있고 20선과 60선이 수렴이 됩니다.
수급의 에너지가 응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셀트리온은 어떠냐 이 말이죠. 셀트리온 좋죠. 뭐 두말하면 뭐해. 램시마 블록버스터 신약에 등극을 했고 또 뭐 돈이 되는 건 다 하겠다는 이야기죠. 뭐 CDMO 사업도 드라이브를 걸고 또 ADC 다중항체 또 SC 제형까지.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그걸 각종 제형을 갖다 붙이면서 하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사주를 매입해야죠. 자사주 매입하고 또 이걸 또 소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주주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받고 이제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좀 해볼 수 있는데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삽니다. 외국인을 따라가고 있죠. 따라쟁이들 좋아요. 대체적으로 좋고 수익률 게임은 이제 외국인들은 하나그룹주를 하는데 기관들이 현대그룹주를 이제 주로 노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금융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렇게 됐는데 왜 기관들은 은행 업종을 주로 매수를 할까요?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정문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또 PBR이나 총주주 환원 수익률을 고려하다 보면 그래도 지금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죠 그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주로 이제 커버리지 은행 평균 보면 주주 환원 수익률이 9%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BNK 금융이나 하나금융 지주 요걸 매수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죠. 차트상으로도 보면 하나금융 지주는 정비율 초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비율 초입에 있기 때문에 흐름이 좋다. 그럼 이제 기관들의 매수는 나쁘지 않다. 외국인을 따라가고 또 은행주를 매수하는 정도는 좋다.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 지주를 매수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매도도 대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 재료가 소멸된 이런 한올바이오나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유중 때문에 좀 매도를 해주고 있고 조선주들도 고평가되어 있다는 그 판단 때문에 약간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기관은 따라갔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제 모방이 창조를 능가하는 이런 거에 기관의 수급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자,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옳은 선택을 했을까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유한양행을 매수를 합니다. 빠지니까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매수 업종을 이렇게 살펴보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다들 그냥 추세가 이탈했는데 약간 빠졌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그닥 좋지 않는 흐름이다. 근데 외국인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 업종을 한번 보자. 1등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자동차, 그다음 알래스카 LNG 모멘텀이 있는 것들, 기관이 사는 금융주들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종욱 캐스터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업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아까 삼성전자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SK 하이닉스 꼽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건드리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네.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그 SK 하이닉스가 또 이번에 HBM3에 이어서 포도 또 이 최초로 그 양산을 할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또 공급해서 기술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해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잘 가는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최근에 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잘 가는 업종을 매도를 한다. 자,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뭐 이제 잘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은 매도를 못 해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팔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포트에 10개가 있어. 그러면 빠지는 것은 반등하려고 기다리고 또 오히려 올라가는 것은 팔고. 그러니까 수익은 조금 챙기고 또 빠지는 것은 놔두고 방치하다 보면 매도가 매도를 누르면서 계속 빠지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미시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 트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소할 수 없는데 아까워서 그것을 매도를 못하고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가 물타기를 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이 매몰 비용 오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현재가가 매수가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샀어. 그럼 8만 원에 샀으니까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계속 매수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이제 성장성이 담보된 종목 말고 그렇지 않는 종목은 하게 되면 지하 2층, 3층, 10층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몰 비용의 오리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딱 내가 얼마에 샀나 이건 잊어버리세요. 현재가가 매수가다. 현재가가 매수가라는 말은 뭐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종목이 앞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따지면 되는 거지 과거에 내가 얼마에 샀다 요건 옳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가 물타기를 하고 싶을 때 요때 딱 생각을 하세요. 내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요걸 저 고점에서 샀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닐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가 매수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택은 그닥 옳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고 셀트리온 같이 좋은 종목도 오히려 이제 순매도 상위 종목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흐름은 그닥 좋지 않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이 4월 2일 날 상호 관세 문제만 잘 마무리가 되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까 SK 하이닉스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었는데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자, 그러면 이 틈에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역배열이 되어 있을 때 이때 물타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121선이 언제 꺾였나 요걸 살펴보시면 돼요. 요게 121선인데 121선은 6개월에 해당되는 이평선이란 말이에요. 꺾여서 6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치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우리가 역배열이 되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손실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쇳덩이하고 나무 토막하고 물이 딱 띄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쇳덩이는 물이 뜨고 나무 토막은 가라앉습니까? 아, 반대예요. 제가 일부러 그랬는데 우리 이정우 캐스터가 반대예요 이러신데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정우 캐스터도 보면 이제 기법을 이제 많이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시장에 잘 분석을 하신다. 그래서 역배열된 구간에서는 무조건 차례대로 반등을 하니까 결국은 여기서 파는 게 더 나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요 기간 동안 기다려가지고 121선에서 조정 받을 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선, 20선, 60선, 120선 이렇게 차례대로 저항을 받는다. 그럼 정배열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가벼운 이평선들이 위에 있고 무거운 이평선들이 아래에 있을 때 이때는 차례대로 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5선, 10선, 20선, 60선, 120선, 그 다음 240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항상 내 종목을 현재가가 매수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보면 지금 여기서 SK 하이닉스는 어떤 패턴이 나오면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정배열 상태에서 5일선과 21선 이 턴이 동시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쵸. 5일선은 이미 턴이 나왔고 여기서 한 번 더 나와도 좋고 21선은 이렇게 턴이 됐고 네. 아, 이제 턴파고를 확실히 기억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최불암 선생님의 팔을 한번 열심히 치시더니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정체기에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망 업종도 보셔도 되는데 테마 쪽도 잘 봐야 돼요. 자, 다음 주에는 이런 테마가 쫙 형성이 됩니다. 아, 오늘 종목 상담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많이 제가 좀 말을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좀 잘 봐주시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알래스카 주지사 방문하고 한데 요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우디에 모여서 우크라이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때 이제 광물 협정이나 이런 게 나오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탄력은 약간 둔화됐다. 그리고 사인터넷은행은 별거다. 이렇게 보시고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 제가 주요한 것들을 쭉쭉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알래스카 LNG 개발하는데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제 다음 주에 방문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왜 방문을 합니까? 우리나라하고 LNG 개발에 대해서 상호 이제 협정을 좀 체결해 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관련주들을 보면 이런 관련주들이 쭉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종목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왜 대만이 갑자기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LNG 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자, 대만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이 이쪽에 좀 투자를 해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는데 대만이 탁 치고 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뻘쭘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주지사가 참여를 하고 LNG 구매나 투자 의향서까지 체결을 한 대만처럼 우리도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대만은 지금 중국이 침공 위협이 좀 거세지고 있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 당한 것처럼. 그래서 대만을 만약에 침공하고 이 태평양을 통해서 미 서부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교도부를 확보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대만을 잘 지켜내줘야 된다. 그래서 좀 도와다오 이제 이런 것이고 지금 대미 무역 적자가 649억 정도 되죠. 전년 대비해서 80%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미국의 어떤 질책을 받을 텐데 먼저 우리가 자진담세를 하자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이도저도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는 경제성이 문제죠. 코로나 이후로 원자재나 건설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운반선이나 터미널 가격도 배로 뛰었어요. 근데 LNG 가격은 상당히 좀 난망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환경 문제도 있단 말이죠. 여기 야생동물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괜히 잘못해가지고 소송 걸리면 안 되고 또 이게 상용화되려면 15년도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 지난번에 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고 나면 세액공제 해준다고 했는데 정권 바뀌니까 폐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참여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지분 투자도 하고 또 LNG 수입도 하겠죠. 그럼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까요? 주로 이제 유망 종목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한국가스공사나 아니면 이렇게 가스관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이거 한꺼번에 쭉 차트로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제4인뱅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지게 되는데 올라갈까요? B, 별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요 업체들이 좀 불참을 선언했고 그나마 이제 한국소은행이 좀 독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정부에서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죠. 그리고 요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독과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개선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요건 별로라.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약간 좀 투심이 위축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유럽 폐암학회가 이제 조만간 열리게 되는데 자, 우리 그 이종우 캐스터 지금 유럽 폐암학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유럽 폐암 학회에서는 이 폐암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는 학회인데요. 유럽 폐암 학술 대회 ELCC 2025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파리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는 신약에 대한 후기 임상 결과가 초록으로 공개가 되면서 이 유한양행 같은 국내 기업들이 퀀텀 점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 요것이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알테오젠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눌러줬던 거고 그다음 그 유한양행은 음봉이 하나 떨어졌는데 요걸 이제 하루 이틀 2, 3일 만에 돌려 세운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 다음 주에는 MS가 AI 투어 여기에 나오는데 델 테크놀로지스나 이쪽에서 AI 런치가 개최가 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AI 투어인 서울을 개최를 합니다. 근데 관련주들이 세게 치고 올라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을 쭉 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그 실전 매매에서 어떤 것들을 좋아질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방금 종목 상담 좀 해드리고 마지막에 방금 그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돈을 잃는 방법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특히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그런 종목을 상승 초기에서 발굴한다면 멋진 승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전 매매 조정장에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이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이번 주에도 하루에 한 2종목씩은 이제 슈팅이 나오는 종목을 발굴해 드렸어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잊지 말자 625, 60선이, 20선이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그때는 정배열 초기이기 때문에 재료가 조금만 있어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양적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아침에 9시 3분 음봉 떨어질 때, 6분 음봉 떨어질 때, 또 떨어질 때 이렇게 하면 당일에도 한 14%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죠. 100만 원 투자하면 130만 원 정도 벌 수 있겠죠. 자, 3A 로직스도 마찬가지죠. AI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면 매수는 아침에 9시 3분, 6분, 7분 이때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슈팅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아침에 못 올라가고 중반에 치고 올라갔어요. 우리 이정훈 캐스터. 네. 이 종목이 장 중반에 올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 요즘 기법 강의를 열심히 공부하던데 한번 네. 지금 일단 정배열 상태니까 오. 이 121선이 지지된 게 아닐까요? 빙고 맞습니다. 보통 보면 정배열 초기에서는 5일선 지지, 11선 지지, 21선 지지, 그다음 61선 지지, 121선이 지지됐을 때는 이때 보면 20, 60이 수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언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항상 우리는 정배열 초입에 있는 것만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보면 CMS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9시 7분 이내에 저점 분할 매수를 하고 치고 올라가면 장중에 이렇게 착신을 해준다면 멋진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요즘에 이제 새내기주들이 잘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악성 매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때는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다. 항상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될 때 이럴 때 하면 되는데 2차 전지가 올라간다? 그럴 때는 요 새내기주들이 강하게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제 아침에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 9시 3분, 6분, 7분 한 2, 3%에서 4. 이게 상한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이 종목이 올라가다 탄력이 둔화됐어요. 자, 우리 이정우 캐스터 왜 이 종목이 차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횡보 양상이 전개되고 요 장후반에 쭉 빠졌을까요? 계속 뭐 상한가에 못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물론 그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테크니컬적으로 요즘 기법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매딜선이 어떻게 이탈을 해서 이렇게 하면 생명선이죠. 21선을 오. 이탈해서 그런 것 오, 같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항상 21선을 21선에서는 무조건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21선이 올라와서 수렴이기 때문에 못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로도 최저점 매수도 가능하고 최고점 매도도 가능하자. 눌러줄 때 매수하고 치고 올라갈 때 매도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MOT도 보면 정배열 초입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하루에 뭐 한 1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매수는 아침에 9시 3분, 6분, 7분 여기서 매수를 하고 급등이 나오면 팔아주면 되죠. 자, 그럼 이 종목은 왜 갑자기 여기에서 탄력이 둔화됐을까요? 10시 이후에. 또 방금 나온 대로 21선을 이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항상 일봉이든 3분 차트든 21선이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서도 이제 리포팅 해드린 종목 중에서 목요일까지 계속 그 2종목씩 VI가 걸리거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위너스도 마찬가지고 DS 인베스트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